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영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15%가량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관심 종목들로 공유해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좀 상승률이 괜찮은 상태인데, 이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진작에 제가 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 추가를 안 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꾸준히 대한전선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시트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제가 언제, 이거는 영상으로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종목들 여기 링크 다 이제 올려놨죠. 이 종목들 해석 옆에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이 시트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동기화 시켜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린 거 여기 더보기 밑에 보시면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공부방 입장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오면은 인베스트먼트 지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이 구글 폼 여기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신청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바로 이 시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퀴즈 5월 중에 제가 5월 중에 추천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들 중에 안내한 다음에 영상으로 촬영한 거 기준이에요. 3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자 중에 6월 23일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클릭하셔가 밑에 신청하기 보내시면은 이 공부방까지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부방에서 종목들 안내 드리는 것들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심 종목들은 여기 링크 영상으로 촬영해서 안내 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해당 시트로 관리를 하고 별도로 보시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공부방도 다시 개설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비록 대한전선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흐름들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7,000원으로 날짜 보면은 6월 2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6월 2일이라고 나와 있죠. 6월 2일. 6월 2일에 이날이죠. 이날 이후로 이렇게 20% 가까이 조금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열심히 찾아내서 공부방으로 안내 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을 하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자, 우리 심텍 같은 경우도 6월 9일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한글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넥스틸도 최근에 승률이 굉장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 2% 3% 이거는 일단은 대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정도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트는 영상 하단에 오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보시라고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대한전선 지금도 이제 장후 NTX 거래 시간인데 지금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듯한 상승. 왜 이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까? 제가 꾸준히 누누하게 말씀드렸던 것들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3분기부터 올해부터도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에는 사실 지금 이번 연도의 실적치 기대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과 내후년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영업이익이 129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2년 뒤에 2027년도 그때는 2350억 원, 매출도 4조 1000억 원 정도, 엄청난 큰 상승,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전 세계 최대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상용화, 대한전선 당진에 이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이 백조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풍력 발전인데, 사실 이거는 대선 이전에도 정부의 전력 수립 계획에서 정부가 2030년도까지 14.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대선 전후와 좀 달라진 것들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기대감이 대선 이후에도 더 강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풍력 단지는 해상 기준 0.1기가와트 수준에 불과한데,
1.6기가와트로 육상 풍력을 다 합쳐도 2기가와트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5년 동안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수정돼야 되는데 1기가와트 단지 건설에 최대 7조 원이 필요해. 정부의 계획대로 해상 풍력 설비를 갖추려면 100조 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해상 풍력기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멘스 가메사, 그리고 중국 기업들 등등등이 있겠지만 이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이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전선으로 옮겨야 되는 게 이거를 지금 초고압으로 해저에 깔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공급을 하는 게 대한전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버스덕트 키우고 해저 케이블에 투자를 한다. 자, 이 버스덕트라는 거는 금속 덕트 내부에 도체를 삽입해서 대규모 전류를 전달하는 배전 장치입니다. 이 배전 장치도 대규모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해저 케이블에도 그렇고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되는 그런 시점에 굉장히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덕트 전용 공장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버스덕트의 수요는 클린룸, 반도체, 배터리 공장, 배터리 센터, 고실내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시설의 중심으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클린룸하고 배터리 공장, 반도체,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이거 전부 다 고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덕트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인 전망들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여기 해저 케이블,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 당진의 해저 케이블 전용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서 2027년도까지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이 케이블, 외부망 해저 케이블 생산에 위한 설비가 도입을 되면서 초고압 케이블 생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드라이브를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이 들어가는 것들, 자,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포설선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한전선이 팔로스라는 포설선을 가지고 영광 나거래 해저 케이블 1차 포설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5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자, 회사가 보유한 포설선 팔로스호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외부망 해저 케이블 1차 포선을 최근 완료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쭉 감겨 있어요. 감겨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포설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 팔로스가 대한전선이 지난 2023년도에 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확보한 해저 케이블 포설을 위한 특수 선박이다. 자, 정부가 추진하는 약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참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공장도 준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면서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다만 이런 것들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세 번째, 법적으로 다툼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이 7~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으로 다퉈왔는데 2019년도 버스덕트 조인트 키트 이 특허 침해 소송은 1심, 2심 모두 승소하면서 최근에 이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에 1조 원을 투입을 해서 자체 개발로 핵심 기술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대한전선이 이 건축사무소를 가지고 무단으로 기술이 유출됐다. 그런 요지예요. 이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서 1년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도 총 3번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를 알 수 있는 곳은 설비 제작업체인 K건축사무소로 대한전선의 입찰에 참여한 K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게 여기 이제 해저 케이블 포설이 되어 있는 게 여기 감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공장을 이 설계하는 것 자체가 공장 라인 자체를 우리는 1조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어떻게 대한전선은 바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장을 건설을 할 수 있었냐? 그게 K 건축사무소에서 우리가 이 설비 배치도라든가 설비 수량이라든가 턴테이블 배치 그리고 케이블 이송 경로 주요 설비의 기능 설계 개념 이런 것들을 K 건축사무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기술 침해도 아니고 핵심 기술도 아니고 무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 같은 거는 해저 케이블 만드는 그런 기술 유출이 아니라 해저 케이블 공장의 이 레이아웃을 유출을 한 것이라고 정정을 해야 됐다. 공장 설계 이 레이아웃은 생산 캐파, 생산하는 생산량이죠. 공장 부지 형태, 크기, 부두 위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일 수 없다. 해외 설비 업체의 이 레이아웃 정도는 충분히 비용을 내고 구입할 수 있고 기술 침해의 목적으로 경쟁사와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대한전선의 주장이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면은 수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들인데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릴 다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규모가 경제적으로 5년 후인 2030년도에는 110조 원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공방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기업의 다툼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버스터트뿐만 아니라 2027년도에 해저 케이블 2공장이 가동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국내 유일의 해상 풍력용 호설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주가 상승이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익 보셔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 설문지 그리고 정답자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신세계 문화상품권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선호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간단하게 신청서 발생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이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는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6일에 공개한 넥스틸 해당 영상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넥스틸 같은 경우도 5월 16일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해서 29%가량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심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에 장이 좋아서 조금 저도 운이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특히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우아이비를 5월 13일에 공략주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했다가 한 9% 정도 손실을 봤는데 이걸 다시 가져오려고 최근에 6월 5일에 추가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때 유로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지지구간 저항구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17,000원 부근에 저항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 부근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이 부근이 저항 구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지지구간 저항구간 만드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저점과 고점에 사각형을 그어가지고 해당 부분의 절반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리고 절반 그리고 이 절반의 절반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지구간과 저항 구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죠. 이때 딱 보이시죠? 저항 구간 이때 또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들 이 지지받았던 구간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때도 정확하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거 봤을 때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18,000원 바로 하단 부근이 17,000원 이 부근 여기에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좀 돌파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부근에 현 이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들 수급 이런 것들 체크를 해 보시면서 제가 또 당시의 흐름들 분석을 해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